반도체 투톱 워낙 시총에서 비중도 크고 시장에 상징적인 의미를 주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7,300을 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GDR 관심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괜찮은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GDR이 뭔가 ADR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ADR 예탁 증서인데요. 7월, 8월 상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쉽게 그렇게 된 절차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죠. 근데 실적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ADR 발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순탄하게 가고 있다, 순화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줬죠. 이 부분은 이제 메모리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국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650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 매수 한 10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이런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메모리 가치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염승환 이사가 얘기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 레벨 순으로 봤을 때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언급한 바 아직도 저평가 매력이라는 거 언급이 됐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 쏠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ADR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선제적인 수요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GDR이라고 해서 글로벌 예탁 증서입니다. 선제적으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데 이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새벽에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런 부분 정말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서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기대감 있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1999년도에 GDR 발행됐고 하이닉스 반도체로 다시금 이제 재편된 이후에 1조 6천억 원 정도도 발행이 됐고 그러면서 현재 굉장히 값어치 있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주체와 거래 패턴을 보면 앞으로 ADR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단순히 뭐 일정 부분 자금,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메리츠증권에서는 GDR을 보면서 글로벌 장기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GDR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관의 자금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적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확장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바 ADR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진다면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앞두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고리를 썼더라고요. 이 부분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급증하는 이유 이런 부분도 외국인 투자 자금에서 녹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테플론 시장, 뉴욕 시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라이팬 생각을 해보면 코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아주 완벽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후라이팬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미래는 밝다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서사를 들으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뛰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반도체 칩 관련해서 부족하죠. 그리고 이 부족 현상이 너무나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세계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이요.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IT 관련해서 조사하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IDC라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길 하이퍼스케일러, 메모리 고객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점이죠. 근데 고가 메모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디램과 낸드 매출이 앞으로도 뛸 건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3배, 낸드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공급망이 화두가 됐거든요.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인텔이 13% 가깝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플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인텔 이만큼 뛰었고 오늘 삼성전자 또 가는 흐름들 아마 이쪽에서도 분명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주는 곳이 TSMC인데 사실 TSMC 같은 경우에도 캐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공급에 이제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글로벌 고객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수급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긴장감이 굉장히 역력하다라는 부분에서 메모리 기업들의 갑 중에 갑 위치는 여전히 견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좀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휴전, 유효에 대한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국제유가 떨어졌고 장기 국채금리 떨어졌고 이러한 흐름들이 성장주에 조금 더 탄력을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덩달아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쪽에서도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미국 경기는 견조한데 고물가는 지속이 되니까 하락 리스크,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으면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투자 유의사항도 함께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7천 시대 오늘 열렸잖아요. 그래서 삼전 닉스 바라보는 눈 굉장히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AMD 뭐 시간의 거리에서 두 자릿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매출, 이익, 2분기 가이던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긍정적이었죠. AI 시대에 굉장히 이쪽을 눈여겨보게 되니까요. 57% 성장했고요. 여기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서버 CPU였습니다. 요즘에 AI 시대 얘기하면서 정말 CPU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GPU도 중요한데 CPU가 가격 상승을 더 끌고 가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서버 CPU가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4분기 연속 이거를 긍정적으로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2분기만 하더라도 70%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전 닉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계약, 요 파트너십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MD의 GPU, 그러니까 차세대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HBM4 공급 협력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사가 삼성이죠. 삼성전자의 AMD HBM4 공급 협력 이슈는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삼성전자 있었고 AMD 이슈에서도 삼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과 구글이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소식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엔트로픽이요. 구글 클라우드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270조 원 정도 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5년간인데요. 그런데 270조 원 이 단위가 굉장히 크죠. 구글 수주 잔고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도 엔트로픽에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서버 용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볼 부분, 구글이 엔트로픽에 5기가와트 서버 용량을 공급한다. 이 부분만 봤을 때도 앞으로 TPU 그리고 GPU 이런 수요가 폭증하겠네. 그러면 HBM 이런 부분도 덩달아 더 커지고 전반적으로 메모리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겠네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스피 7천간 주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있는데 여러 가지 해외성 재료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미 엿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 잘 판단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비교 분석해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이제 통신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또 매수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그대로 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전에 국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주식인데 무선 통신 장비주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요. 일단 통신 관련해서는 유선 광통신이 있고 무선 통신이 있습니다. 최근 통신 관련주에서는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만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차별화된 전략을 좀 잘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증권에서 유선 광통신 섹터에서는 미국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나, 시스코, 루멘텀 이런 종목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선 통신은 우리나라 거를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무선 통신 장비주 우리나라 거고 이거 6월 안에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밝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는 RFHIC, KMW, 솔리드 그리고 OE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성 광통식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 쪽에서 중국 장비를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통신, 미국 쪽 기업 워낙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쪽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성 광통식은 미국 시장의 종목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선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 볼 수밖에 없고요. 삼성, 에릭슨, 후지츠, 노키아의 납품이 좀 유력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국내 아웃소싱, 무선 통신 쪽 장비 업체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무선 투자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가 정부 쪽에서 공개가 되거나 벤더사가 공개가 되면 이후에 주가가 튀는 흐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6월 경매이고요. 낙찰 통신사 공개할 거고요. 3분기에 공급 업체 선정할 거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월 안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AI 랜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통신도 AI 시대잖아요. 이런 사업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6월 말 이후에 이런 부분을 좀 뉴스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지컬 AI 확산되면서 통신 관련해서도 잘 보셔야 되는데 SKT 중심으로 앞으로 투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을 좀 기정사실화하지 않았나 이 리포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외 무선 통신 장비 최근에 잘 갔기 때문에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은 시기상조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 5G SE라고 해서 이제 5G로 모든 것을 통하는 이제 통신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축이 되고 2030년 이제 6G로 갈 겁니다. 근데 2030년에는 6G가 상용화될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4년 동안 장기 빅사이클이라고 하고 지금의 빅사이클은 과거와 조금 더 질 다른 그러니까 작년부터 28년 통신장비 랠리가 과거 18년부터 20년 있던 통신장비 랠리에 비해서 더 강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6월 전에 국내 무선 통신 장비주 포트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관련 종목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80만 원 목표 주가 얘기했고 제가 국내 증권사 이렇게 밴드를 살펴봤는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공시 하나가 있었는데 한국항공우주 지분 획득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5천억 원 투자이고 한화 그룹 전체 합산으로 봤을 때 지분이 5.09에서 이제 8%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요. 이제는 경영 참여에 대한 목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방산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KF-21 전투기 엔진을 공급하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공급하고요. 이런 흐름으로 전반적인 탄탄한 우리를 좀 구축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4조 2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지분 확대 소식이 있지만 결국 주가를 올리는 데에서는 수주만한 것은 없다라고 또 한 줄 써놨더라고요. 그런 흐름도 잘 눈여겨보시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 뉴스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자, 두산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올렸는데 밴드 최상단입니다. 74,000원이고 기존 대비해서 48% 올렸습니다. 머니코드에서는 해외 증권사나 국내 증권사가 주식을 어떻게 보는지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평가해드리고 있는데 목표 주가 크게 올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더 소개해드리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년 이후에 이익 전망치를 좀 가파르게 올려 잡아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북미 데이터 센터 이제 수소로 연료전지 이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고온에서 고온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연료전지를 만드는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스텍 이런 부분 수출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분기 매출 괜찮았거든요. 1년 사이에 45% 성장을 했는데 연료전지 주기기 인도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이었고 앞으로 북미 데이터 센터야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상반기 추가 수주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런 흐름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란 전쟁 터진 이후에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그런 흐름도 머니코드에서 앞으로도 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